네,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12번째 방송입니다. 와. 자, 드디어 허이로 아나운서가 합류했습니다. 네. 이거 허이로 아나운서가 들어오니까 스튜디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천군만마. 같이 진행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그냥 진짜 천군만마. 아 이제 엄지인 기자 떠난 뒤에 예. 지금 좀 외롭더라고요. 아. 예. 근데 저 스튜디오에 이게 딱 있으니까 외로웠는데 오시니까 뭐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 부조정실에서 다 마음을 응원하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아니 뭐 일단 그 엄진 기자도 저랑 이제 회사에서 워낙 오랫동안 가까웠던 형이고 이제 조성훈 기자 같은 경우도 이제 저랑은 같이 좀 고생을 많이 했던 힘든 시기 술 저랑 친구잖아요, 둘이. 저희가 이제 그 미래전략실이라는 곳에 같이 쫓겨나 있었던 유배 동료. 예, 유배 동료다 보니까 워낙 각별한 사이였는데 이렇게 또 일을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저도 너무 든든하고 예. 하여튼 환영합니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재밌네요. 예. 오늘 기사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 기사 박덕흠 의원 입장에서는 네. 뭐 인터뷰도 나왔지만 저희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스테이트가 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네네. 근데 이게 뭐 어떤 저희를 가지고 그 특정인을 뭐 이렇게 해서 취재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부동산 문제가 있었고 저는 그 전에 이제 건설업계 이제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아니 특정 의원이 너무 의원 이름값으로 관련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수주를 많이 한다 이런 의심의 목소리들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제보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뭐, 공교롭게도 이게 순서가 뭐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의원님을 뭘 계속 취재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신 거죠. 네, 얼마나 수주를 그렇습니다. 받았나. 예. 네. 뭐 워낙 우리 많잖아요. 피감기관들이 많으니까 자료 좀 달라. 특히 뭐 국회 좀 동원해갖고 국회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좀 받고 싶었는데 그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네. 국회 국토위에 앉아 계신 분이니까 그분과 연관된 자료를 받아줄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용기가 있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불편하시죠.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통해서 부탁을 그렇죠. 했는데 예. 동료 의원 얘기다 보니 아무래도 자료를 그렇죠. 줄 수 없다. 줄수 아니면 없다. 좀 부담된다. 부담되게. 부담된다 정도가 네. 적당하겠네요. 왜냐면 이제 국토위 같은 국토위 뭐 이렇게 앉아 뭐 오며 가며 또 만나실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서로 부담스러우시니까. 예. 이게 또 원래 막 그 카메라 있을 때는 소리 지르고 예. 의원들이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이제 악수하시고 악수하면서 예, 이렇게 밥 한 끼 하러 가자 예, 뭐 이렇게 그러시니까. 남자 의원들은 사우나 가자 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렇다 보니까 예. 아니 근데 저는 되게 놀랬던 게 피감 기관이 되게 다양하다는 것도 문득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국토위가 정말 넓어요. 그렇죠. 나라가. 예. 그래서 근데 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곳이 서울시 한 군데였다는 것도 조금 서운하긴 한데 서울시에서만 나온 자료 가지고도 이 정도가 나왔다는 것도 14건에 400억. 400억. 예. 거기 400억이면 엄청 뭐 이렇게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큰 돈 아닐 수도 있으시다. 근데 중소기업 특히 중소건설사들 한 건 수주하기도 어려운데 예. 1년에 한 몇십억 벌기도 어려운데 이게 400억이라는 규모는 너무 큰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큰 규모인데 좀 안타까운 건 저도 서울시만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좀 다양한 곳에서 얼마나 많은 규모가 있었는지 확인이 됐다면 네.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예. 그 사실 이 충돌 문제가 어려운 게 우리가 기사에서도 밝혔지만 공개 경쟁 입찰이었단 말이에요. 네, 어찌됐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부정이 있었다거나 불법이 있었다거나 우리가 단정하기 어렵죠. 예. 그런 증거도 없는 거고. 그렇죠. 다만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싶었던 건 피감기관한테 낮에는 이제 큰 소리 치고 네. 압박도 하고 지적도 하면서 뒤에서는 또 아들 회사, 부인 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수하고 네. 이거는 뭐 부정이 있었냐 여부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 결정 과정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좀 깎아먹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도 문제 시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과정 자체가 다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드러난 게 아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피감기관, 특히 상임위의 국회의원이시고 피감기관이면 국회의원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건 다 네. 공감 가시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또 건설사들 바닥이 워낙 좁기 때문에 네. 공무원들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 회사인지 다 안다. 그러면 눈치 안 볼 수 없는 거는 기정사실일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 네.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아는 공무원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저 이게 회사 박덕흠 회사는 저 회사는 그 의원님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뒤로 얘기한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스튜디오 녹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상임위만 옮기시면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 시끄러운 문제들이 싹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뭐 이해 충돌은 무슨 이해 충돌이냐? 나는 지금 뭐 산자위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산자위도 그 발주하는데 많습니다. 그러네. 어디로 가셔야 되나? 그러니까 여성가족위원회 이런데. 아니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차라리 환노위 가셔라. 아. 환노위 가서서 그 관련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자들을 위한 법을 한번 발의해 보셔라. 뭐 이런 말들도 하시고. 근데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보니까 김은근법을 반대 거기까지 가셔서 반대하신 분이 아니 남의 상임위까지 가셔가지고 네. 어찌 보면 건설 업계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 목소리를 법안 전달한 자체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뭐 진짜 사실 뭐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고. 모든 국회의원이란 그 직업이 사실은 뭐 자기 지역구민들의 이해관계, 자기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는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앞서서 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네. 헌법기관이잖아요. 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이. 지역구에서도 지지율이 아주 높습니다. 탄탄한 것 같아요. 아주 탄탄한 지역구를 갖고 계신데. 이번 지역구가 저희 본방에는 안 밝혀드렸지만 충북, 보은, 옥천, 예. 괴산, 영동. 영동. 예. 지난 네. 4월 총선에서 정말 압도적인 투표율, 예,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잖아요. 예. 거의 한 네. 60%. 예, 거의 그 정도 된 네, 겁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고 계신 분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한 어떤 건설사 아니면 건설 업계 대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또 보는 시민들 또 국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정책도 좀 고민을 하시고 좀 대응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또 보는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구의 시민분들은 또 공감도 얻으실 텐데 공교롭게도 거기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또 특정 법에 대해서 예, 반대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흔히 상임위 얘기할 때 그 국회의원들이 가고 싶은 네네. 상임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 가고 싶은 데가 이제 국방. 실질적으로 많이 안 드러나니까 사실 나라에는 정말 중요한 곳이지만 근데 제일 편하는 데가 지금 사실 국토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노른자이죠. 노른자. 네. 네, 정말 왜- 의원들한테 인기 높은 상임. 그 자기 지역구에 어쨌든 좀 사업을 좀 따올 수도 나올 있고. 수가 있으니까. 예. 생색도 낼 수 있고 나중에.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기 싫으신 마음은 알겠는데 이걸 두 개를 다 쥐고 싶어 하시니까 조금 여기서 문제가 아니 발생하는 것 근데 같아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건설업자 출신이고 물론 뭐 건설업자 출신이라 해서 뭐 국회의원 하지 마라 그건 할 수가 아니죠. 네. 그렇지만 뭐 돈 많은 사람이 뭐 국회의원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뭐 명의 신탁을 통해서 자기 회사는 아니라고 해도 지금 벌써 5개? 네, 가족들이 5개를 소유하고 예. 있고 피감기관으로부터 그렇게 그 회사들이 자기 아들 회사가 그렇게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손혜원 의원 네. 사건 이후에 국회의원 이해 충돌에 대한 지금 사회적 관심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이 문제를 좀 들여다 봐야겠다. 이 건만 보더라도 박덕흠 의원 건만 보더라도 아 이런 식으로도 이해 충돌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는 지금 저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사실 지지난주 방송도 저희가 그런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본인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재건축 강남 재건축에 특혜를 주는 3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사실 봐야 이 문제를 될까? 제기했던 거죠. 그렇죠.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 감정이라는 게 아까 조성원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어떻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그 건설업자였고 관련 상임위에 있는데 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그 피감기관의 공사 발주한 걸 또 아들 회사에서 수주를 하고 가족 회사에 수주를 한다 이런 거는 국민들이 아무리 이렇게 좋게 봐주려고 해도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을까? 그 사실 뭐 저희가 자세히 취재를 해보진 않았지만 선진국 다른 나라들 보면은 이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워낙 오랜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법도 제정돼 있고 기준도 명확히 이제 서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송을 했지만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미 여러 차례 국회 법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됐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네네네. 이게 민감한 것 같습니다. 통과가 안 되고 네. 또 폐기됐었죠. 가장 그 불가능한 그 통과 법안 발의된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연금 깎자. 그다음에 이제 일한 만큼 돈 주자. 이런 거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거든요. 연금에 관해서는 한 번 통과가 된 적이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런 그 권리, 네. 처우 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쉽지가 않은데 근데 결국은 그러면 시민과 저 언론인들이 계속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압박을 해야죠. 예. 이런 부분들을. 네. 그 기술 사용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이게 다른 공사 따르는 거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입찰 공고할 때 이 네. 공법을 써라. 네. 근데 그 공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딱 하나고. 네. 저도 이거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다 공공 경쟁으로 예. 공공 입찰로 수주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기술을 넣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 이제 건설업계 제보자가 야 거기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 근데 한번 봐봐 실적을. 그래서 봤더니 그게 있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수주하고. 야. 예. 근데 일부 이제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제 발주할 때 신기술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정당하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골라줘요. 신기술을. 예. 골라주면 거기에 이제 어떤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신기술을 넣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기술을 넣을 때 신기술 이런 신기술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발주하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선정을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저 공무원이 그걸 알고 있으면 약간의 신경을 안 쓸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신기술도 고만고만한 기술들이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갖고 조금씩 변형해서 한 네. 그런 기술들이 너무 많다는 너무 거예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 건설업자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이 특허 신기술이라는 게 진짜 진짜 새 기술은 없다. 완전히 브랜뉴는 예, 없다. 그런 건 완전히 없다. 뉴는 없다. 왜냐하면 진짜 처음부터 새 기술이 나오면 그게 공개되면 거기서 조금씩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뭘 연결하는 기술을 좀 더 추가해서 특허를 받는다거나 변형을 해서. 예 그런 식의 특허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리사들은 도대체 뭘로 먹고 사나 되게 걱정했었는데 그런 그런 네, 게 있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또 특허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군요. 예.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박덕흠 이 의원께서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에 발생한 이해충돌 문제고. 그렇죠. 저희가 이분이 과거에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도 네. 좀 다뤄봤습니다. 네네. 담합이 있었어요. 전문건설협회에서.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그 당시에 거기에 연루됐고 실제로 가담하셨던 피해자. 피해자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죠? 자기도 가담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가담했던 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한 응어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아니 나는 처벌 받았는데, 네. 과징금도 물었는데, 아니 그 판짠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 사람은 처벌을 안 받은 것 같다. 이러시면서 이제 억울하다라는 이제 제보가 감정을 아. 갖고 계시고, 당시에 그 큰 뉴스로 다뤄졌었나 봐요. 예, 뉴스 맞습니다. 데스크에도 나오고 그래서 예, 보니까. 그때 이제 네. 관련 공무원들도 좀 구속이 되고요. 네. 워낙 또 공사 규모가 컸으니까. 규모도 컸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네. 그만한 공사 발주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구의정수장하고 자양정수장을 아예 전체를 다 드러내서 옮기는 공사. 네. 1,000억짜리 공사. 그건 뭐 딱 보자 이름만 들어도 정수장을 옮기는 공사면은 네. 일단 사이즈가 네.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이 투입되는, 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공사니까 많이들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는 또 공공공사의 당시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공공공사하면 남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뭐 자기 회사는 작으니까 따낼 수 없으니까 같이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름만 빌려줬는데 컨소시엄처럼. 예. 네. 근데 이름만 빌려줬으면 나중에 네가 낙찰을 못 받더라도 얼마 줄게. 한마디로 들러리 서주면은 들러리 서주면 입찰 가격 우리가 다 써줄 테니까 그냥 네. 들러리만 서줘. 그럼 우리가 떼줄게 얼마. 떼줄게. 뭐 이거죠. 이런 식의 관행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나는 들러리만 섰을 뿐인데 처벌을 받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이게 가격을 다 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정한 회사가 네. 공교롭게도 박덕흠 의원, 대주주였다. 예, 대주주였던. 당시 한 40몇 %를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 근데 실제로 처벌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최모 씨라고 예. 그 상수도 사업본부 예, 그러니까 부문의 회장. 네. 전문건설 협회의 상수도 지회처럼 상수도 지회. 예, 상수도 협회가 있는데 거기 회장인 사람이 네. 이제 그 들러리들을 모집한 거죠. 네. 네, 총책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모든 걸 이제 자기가 책임지고
형사처벌까지 받고 약간 네. 중간 보스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그럴 수도 있죠. 실제 위에 보스가 있다면. 그러니까 예. 실제 위에 보스가 있다면 예. 이번에는 좀 네가 다녀와. 예. 가족들은 내가 다 책임질게. 약간 요거 되게 영화 아니 그 많이 좀 익숙하잖아요. 이 기시감을 저만 느끼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잖아요. 이게 자, 뭐 뒤는 내가 봐줄게. 네. 약간 그 이런 다음도 느낌. 좀 익숙한 플롯이에요. 음. 핵심 증인이 입을 다물어서 네. 더 이상 밝혀낼 수 없었다. 네. 그 경찰들하고 통화해봤는데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좀 뭐 좀 내놔라. 뭐 좀 내놔라. 우리 다 뻔하지 않냐. 이게 의심이 가지 않냐. 아니 회사가 어떤 특정 회사가 판을 짰고 그 회사에 분명히 회장님이 계신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좀 얘기 좀 해줘라. 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알 수가 없어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죠. 이 사건 보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스트레이트가 다뤘던 민주당 이상직 의원 사건이 좀 떠올랐습니다. 아, 이상직 의원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그 형 명의로 이제 대표이사를 형을 앉혀놓고 그렇죠. 자기는 대주주였는데 그 회사에서 온갖 횡령 배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형은 구속되고 징역을 살았어요. 네. 근데 이상직 의원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왔죠. 자기 회사인데.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아니란 이유로. 게다가 지금 또 이제 그 회사는 아직 지금 말이 너무 많고. 정말 그렇죠. 너무 많이 지금 많죠. 지금 이제 시국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항공업계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은 인력 감축 문제부터 해가지고 네. 뭐 재판매 과정에서의 뭐 인력 특히 이제 어쨌든 사람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저도 그때 스트레이트 보면서 그러니까 그 저희가 저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 국회의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과거에 이력이 화려하고 예. 돈은 많으신데 음. 또 욕심내서 정치까지 하시려고 네. 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거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갖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뭐 이제 현실적인 부와 또 네. 명예까지 다 갖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뭐 명예를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포기를 하시는 게 더 명예롭지 네.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보면서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뭐 박덕흠 의원이 아까 질문을 할 때 국회의원 그만두실 생각은 없어요라고 질문하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국토위에서 나가실 생각은 없냐 이렇게 질문했죠.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들으신 거 아닌가? 그랬어요. 박진준 기자 발음 능력이 나오니까 아까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사건 저희가 폼 잡고 사라진 100억의 비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에 박진준 기자가 이거 그 보여주실 거죠? 사라진 100원의 비밀. 사라진 100원. 100원. 100억. 100원 사라져가지고는 100원 사라져가지고는 뭐 굳이 우리가 여기 빵 터졌어요 정말. 아니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취재를 했나. 네,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네. 그 어쨌든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근데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가장 포인트는 이제 박덕흠 의원을 만나는 거다. 왜 끝까지 그분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또 이제 반론도 들어서 저희 보도에 이제 반영시키는 게 그렇죠. 저희 네. 또 임무고 하니까. 근데 이제 박덕흠 의원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예. 계속 연락하고 전화하고 해도 받지 않으셨고요. 그 3주 전에 박덕흠 의원 인터뷰를 제가 내보냈잖아요. 국회 국토위 앞에서 이제 기다렸다가 김민욱 기자가 박덕흠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나도 화가 난다. 집값이 올라서 나도 화가 나는 사람이다. 네. 세금만 올라가지 의료보험 올라가고 네. 이 얘기를 이제 하셔서 화제가 됐었죠. 근데 오늘 인터뷰도 제가 딱 들으면서 느꼈던 게 그 저번 집 그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잠깐 하시면서 하셨죠. 예. 아니 그거는 보도가 잘못됐다. 네. 그 강남에 뭐 내가 실거주하는 집 값이 오른 건데 그리고 그걸 지역구의 가지고 집한채 가지고 있고 지역구 갖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세 채에 대해서는 말씀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나머지 두 채죠. 두 채죠. 지역구 얘기는 지역구, 하셨으니까. 나머지 두 채는 또 이렇게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이 박덕흠 의원이 그 인터뷰를 이제 국회도 안 나오시고 사실상 네. 잠적하셨단 말이에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네. 근데 찾아냈어요. 네. 네. 어떻게 찾아냈어요? 그 첫 단서는 예. 재산 공개 신고 예.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골프장 회원권에 있습니다. 가평 써 베네스트 아, 골프장에 있었구나.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와요. 그리고 주변 분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웬만하면 그러면 골프장 웬만하면 가신다. 골프를 예.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구나. 웬만하면 가신다. 그래서 지리한 골프장 뻗치기가 예. 시작된 거죠. 이제. 그 앞에 와서 이제 주구장창 기다린 거죠. 예. 언젠간 오시겠지. 야.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막 번지고 다시 확산되면서 약간 불안했어요. 설마 오실까? 아니, 안 골프장은 오시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아, 그렇죠. 성행했어요. 네. 그러시구나. 일단은 뭐 해외를 못 나가고 네. 야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쨌든 클럽하우스에서 그 박덕흠 의원을 만났을 때 짜릿했어요. 아, 짜릿했어요. 짜릿했어요. 약간 놀라시는 듯한 아, 저희 어떻게 왔지? 그러니까 거기는 회원제 골프장이니까 그렇죠. 이게 퍼블릭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저희 접근이 쉽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가 나타나니 놀라신 거죠.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왔을까? 계속 뻗치는 거죠, 뭐. 네, 그 의원실 관계자분들이 혹시 보시고 예. 그냥 계속 무작정 기다렸답니다. 예, 기다려서 만난 거니까. 예. 근데 사실 저희가 방송에 보여드리는 거는 뭐 취재가 잘 되고 이렇게 뭐 괜찮은 모양만 나갈 수 있지만 취재 한 절반 이상은 기다림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인내심, 기다림, 예. 뭐 원래 무식하게 뒤지는 것. 기자가 기다리자의 준말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 기다리자. 저희끼리는 사실 뻗치기라고 하거든요. 네. 기다리자의 준말이라고. 어쨌든 이제 반론을 들어야겠고 네. 네. 만나주진 않고 그렇죠. 네, 찾았습니다 드디어. 네. 아, 어렵게 찾았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저희가 딱 닥쳤을 때 박덕흠 의원과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이놈은 어떻게 왔지? 약간 이렇게 당황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역시 삼선 의원이시니까 성품이 좋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역시 아, 이렇게 여유 여유도 네, 있으시고 친절하게 예, 대해주시더라고요. 물어볼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이러시면서 잘 응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공인의 자세는 돼 있으시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손살에 치고 왜 그러냐 뭐 이러시지 않으셨고 네. 예. 사실 거기서 뭐 이렇게 카메라 피해서 도망가고 이러시면 더 그림 안 예뻐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유. 뭐 스트레이트에서 여러 번 봤던 여러 번 나왔죠.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연하시면서 그래도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분 주장을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어떤 압력도 넣지 않고 청탁을 한 것도 없고 부정도 없는데 이해충돌 그런 거 나 모르겠다. 근데 난 잘못한 게 없지 않냐. 나 떳떳하다. 네. 이제 이런 취지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뭐 그 말 자체를 저희가 반박하기 쉽지 않은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충돌이라는 건 내가 어떤 부정이나 청탁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 결정 자체가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만큼 국회의원의 권한이 큰 거고.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피감기관 입장을 생각을 안 해보신 거죠. 그렇죠. 한 번도 그 입장에 감사만 하셨지, 국정 그렇죠. 감사만 하셨지, 피감기관의 입장이 별로 돼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장님이 그냥 이렇게 한마디 네. 지시하는데 네. 밑에 부하 직원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계속 생각나고. 저도 잘 그래서- 압니다. 예. 저도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아요. 예. 근데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직에 계시거나 특히 이제 우리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은 이해 충돌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 알겠는데 그거 나의 선한 의도가 꼭 선한 결과로 반영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까지도 늘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그 피감기관이 어떻게 볼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그렇죠. 그럼요. 네. 의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결정의 진정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절차 또는 형식에 어느 정도 신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네. 네, 그렇죠. 언론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이러면 결론은 일단 우리가 잘하자. 일단 뭐 열심히 우리가 잘해야 된다. 자, 예. 근데 저희가 오늘 방송에 내보내진 않았지만 그 원본 화면을 이제 돌리다가 네. 사실 의외의 인물로 추정되는 분을 추정되는 분. 예. 만났죠. 제가 그 골프장 앞에서 저희는 이제 박덕흠 의원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이제 시선이 이제 쏠려서 이제 그쪽으로만 향해서 갔어요. 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촬영한 원본을 다시 와서 이제 봤더니 아주 이렇게 지금 현역 의원이신데 네. 아주 닮은 분이 한컷 잡혔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 박덕흠 의원과 함께 골프를 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추정되는. 또 다른 국회의원분이 화면에 잡힌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진짜 뭐 이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게 정진석 의원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지금 그림 나가네요 여기.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네.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돌아서 그냥 그럼요. 가셔서 예. 저희가 확인을 못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려고 전화도 드리고 보좌관한테도 전화하고 다 이제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정진석 의원님 본인은 전화를 안 받으시고요. 근데 보좌관 통해서도 전화를 해봤는데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박덕흠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사돈을 사돈이죠. 맺었다면서요. 예, 얼마 전에 그 박덕흠 의원 아들하고 정진석 의원님 이제 딸하고 둘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역구도 같은 충청 지역이시고 거의 비슷한 두 분 다. 지역인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오랜만에 사돈끼리 골프를 치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보지만 네. 저희가
확실하지는 알 수 않으니까. 없죠. 예. 되게 돈독하신가 봐요. 저희 아버지랑 장인어른은 차 한 잔 두 분이서 하신 적이 없는데, 예, 좋은 거죠, 뭐. 아니, 뭐, 가족끼리 화목한 거. 직업군도 같으신데 아, 그럼, 같은 또 직업군이고 같은 직장에 예, 계시고 그렇죠. 그러면, 예. 공감대도 또 있으실 거거든요. 네. 취미도 같으신 아, 거예요. 그렇죠. 골프도 예, 치시고. 골프도 치죠. 아, 네. 어쨌든 뭐 일단은 오랜 시간 또 이렇게 기다리면서 네. 또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재밌었습니다. 아, 오늘 이제 스트레이트 후는 12번째 방송이고 또 스트레이트 방송은 100회 방송이었습니다. 이 허이로 아나운서까지 같이 이제 합류해 주셔서 예. 특히 빛나는 방송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듯이 스트레이트에 응원글을 보내십사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셨고 특히 미국에서도 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짜 응원한다 이런 이제 글을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분들에게 선물로 어떤 의미 있는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네. 다른 데선 절대 못 구해요. 한정판. 예. 저희가 제작한 이 예. 스트레이트 머그컵입니다. 제가 자리에서도 이거 쓰고 있는데 이 머그컵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안쪽에도 이렇게 안쪽에도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라고 딱 쓰여 있어서 그 뜨거운 물 따르는 선을 이렇게 또 이렇게 표시를 여기까지만. 해놨고 소장 가치는 솔직히 없습니다만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희귀한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아마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돈이 있다고 굳이 이걸 사진 않죠. 굳이 수많은 머그컵 중에 이걸 사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뭐 효용성이 있으니까. 예, 기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미국에 계신 분은 어떻게 보내드리죠? 한국 주소를 주시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주소를 주시면 지금 또 시기가 국제 우편을 보내거나 이러기에도 사실 쉽지가 않아서 네,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어쨌든 저희 스트레이트는 시청자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그리고 건강한 비판이 저희 프로그램을 성장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만나고 소통하고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늘 하는 거 허이라는 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네. 네. 뭐 따라하시면 돼요.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건 정말 야 김영국 선배가 이런 걸 하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어색하게. 자, 그러면 다른 버전 한번 자, 보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해주세요. 역시. 이걸 프로는 다르죠. 이걸 그렇게 어색하게 역시. 하실 이유가 구독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안 되네. 자, 방송 여기서 끝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